안녕하세요. 89브로스입니다. 여러분, 가장 빨리, 가장 먼저 1등으로 골인 지점을 통과해야 우승하는 경주가 아닌 끝까지 살아남아 움직이기만 하면 1등이 될 수 있는 이 레이스를 아시나요? 한국에서는 유명하지도 않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보기만 해도 놀이동산의 범퍼카가 생각나고 경주에 참가한 운전자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되는 이 레이스는 바로 데몰리션 더비입니다. 폐차 직전의 자동차들의 마지막 힘찬 질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호황으로 탄생한 이 괴물같은 경기. 이 무시무시한 경기는 1950에서 60년대 미국의 경제호황과 관련이 깊은데요. 경제호황으로 사람들이 새 차를 구매하면 기존 차들은 폐차를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땅도 넓고 폐차장까지 가서 처리하기도 귀찮았는지 말소된 차량들이 동네 여기저기 존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한국인들과 그들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르죠. 여튼 데몰리션 더비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지역마다 소규모로 진행되던 동네 축제의 일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이런 매드맥스한 경기들이 동네 축제로 진행되었다고? 축제가 뭐 이래? 라고 생각하며 정말 의아했는데요. 입장을 바꿔서 미국 마인드로 생각해보면 살짝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국에도 명절 같은 축제의 농사에서 도움이 되어주고 일상을 함께하던 동물들이 소싸움과 닭싸움을 하듯 그들도 그 큰 땅에서 발이 되어주고 일상을 함께해준 자동차로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럴만하구나 라고 나름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생명이 있는 동물과 자동차는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말이죠. 다시 돌아와 데몰리션 더비는 지역 축제이기에 지역별로 규칙이나 규모들이 다 달라서 모터스포츠라 부르기도 민망했고 국제 자동차 연맹인 FIA 같은 기관에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강력한 충돌, 단어만 들어도 설레이는 이 경기를 통해 대중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인기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호주를 비롯해 유럽까지 전파되어 데몰리션 더비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국제 경기가 되었고 70년대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80년대 경기가 주춤함에 그 인기는 시들어갔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참가하는 차량들에게 지켜야 하는 70여 가지의 조항. 우선 이 경기의 참가 조건은 거창한 라이센스를 소지하거나 다른 국제대회에서의 수상 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 또한 공기 역학이니 뭐니 하는 최첨단의 차량도 필요 없고 단순히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차량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과 직결된 경기이다 보니 지켜야 하는 조항들이 참 많은데요. 첫째로 차량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당연히 충돌로 유리창은 깨지기 쉽고 이건 2차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둘째, 차량의 연료탱크 위치 및 재질 변경. 연료탱크는 운전석 바로 뒤쪽으로 위치하고 고무 매트 위에 놓아져야 하며 연료탱크는 방화금속 재질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차량 충돌로 찌그러지고 연료가 셀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 스파크가 튀게 된다면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고 지역 행사 같은 축제가 참담한 공포영화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차량 튜닝. 충돌로 인해 운전석의 프레임도 변하기 마련인데요. 프레임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롤 케이지를 설치해야 하며 운전석이 있는 차량 옆부분도 일정 두께 이상의 강철판을 덧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드, 트렁크, 문짝 등 차량에서 열릴 만한 곳 모든 곳에는 다 용접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운전자들은 창문 틈으로 탑승하게 됩니다. 또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장도 일반 트랙이 아닌
살짝 진흙밭의 느낌입니다. 노면이 좋은 아스팔트에서 풀악셀로 밟아 다른 차를 박는다면 다양한 경기 방식과 여러 클래스, 먼저 아레나 방식이 있습니다. 아레나라 뭔가 콜로세움의 검투사가 연상되는데요. 맞습니다. 정해진 규격의 사각형이나 원형 경기장에서 참가 차량들이 한 대씩 입장하고 치고 받고 싸우다가 마지막까지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가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벵거레이스 방식입니다. 이건 미국보다도 유럽에서의 인기가 상당한데요. 트랙에서 진행되며 일정 랩을 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랩을 소화하기란 참 험난한 길인데 주위 차들도 서로 1등을 하기 위해 다른 차들을 불구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과도하게 다른 드라이버들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여럿이서 합심해 한 대의 차량만 공격해 전복시킨다면 즉시 실격 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너무 피해 다니거나 다른 차량들과 컨택이 없이 겁쟁이같이 주행을 하는 것도 실격 처리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모터스포츠처럼 이 경기에도 여러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 60년대 미국식 세단 및 외건들이 즐비했는데 특히나 크라이슬러의 임페리얼 차량 같은 경우 너무 튼튼해서 현재까지도 몇몇 대회에서는 사용 금지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트럭, SUV, 경차, 미니밴 등 여러 클래스들이 있는데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무제한 체급으로 장갑차보다도 더 튼튼하다는 미국의 스쿨버스들이 경기에 참가합니다. 스쿨버스들의 경기는 진짜 독보적이네요. 부서뜨리면 얻을 것이니 매 초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듯한 이 무지막지한 경기는 생각보다 우승 상금이 그렇게 무지막지하진 않습니다. 지역마다 규모가 달라 우승 상금도 다르긴 하겠지만 우승자는 약 2,000달러를 받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참가자들은 두통은 물론이고 심각하면 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 다치는 곳은 손목, 발목, 엄지손가락인데 운전하는 것처럼 그립을 잡게 되면 엄지손가락은 부러지기 쉬워서 유연하게 엄지를 펴고 주행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강력한 충격을 받을 때는 오히려 핸들에서 손을 떼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